자, 고등학교 1학년 파이널 시험 대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다항식의 단순한 연산이죠. 지금 x-y가 나와 있고요. x하고 y가 곱해진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제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을 통해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당연히 x-y에서 진행이 될 건데, 세제곱에 대한 건 인수분해 꼴도 있고 곱셈공식 변형꼴도 있는데, 이건 곱셈공식 변형꼴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제곱으로만 나올 거고요. 중간에 나오는 걸 죽이다 보니까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실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3을 세제곱하면 27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3개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8 정도 되니까 최종 정답은 9라는 1번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A, B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대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하면 일단은 A가 되겠고요. 그 다음 B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를 적절하게 대입을 할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을 봤을 때 지금 X제곱 부분과 Y제곱 부분을 봤을 때 완벽하게 다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편법을 하지 않고요. 그냥 전부 다 완벽하게 좀 진행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하기 위해서요, X제곱 부분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A에서 2B를 빼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 2라는 A의 X제곱 개수에다가, 자, B의 X제곱 개수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2배를 하게 되면은 2가 되니까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X제곱만 보더라도 4번하고 5번은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XY 부분도 봤다면 XY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라는 XY라는 부분의 개수가 되겠죠. 3번도 제끼시고요. 그 다음에 Y제곱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 똑같은 상황이라서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6을 계산한 거랑 다름이 없다 보니까 3y제곱이라는 정답 1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4제곱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처음 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4제곱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을 해본다면 이놈을 제곱하면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형을 하더라도, 배우지 않았더라도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만들어지지? 라는 생각으로 제곱을 한 거에서 시작을 한다. 자, 그러면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뭔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다면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죽이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일단은 2를 해주시고요. 맞죠? 그 다음에 A 제곱 B 제곱이라서 AB의 제곱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BC의 제곱이라는 부분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AC라는 부분을 제곱한 게 나올 거예요. 자, 이걸 죽일 건데 그냥 죽이지 말고 이거 자체도 우리가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자체도 변형하게 되면은 AB 플러스 BC 플러스 AC의 완전 제곱식에서 변형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중간에 뭐가 나올까? 2를 하시고 2개를 곱한 AB 제곱 C 플러스 2개를 곱한 A 제곱 BC 플러스 그 다음에 ABC 제곱이라서 얘는 A, B, C로 전부 다 나오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죽여버린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운데 변형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죽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죽이게 되면은 이 가로 안에는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AC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C 하시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적절하게 필요한 거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미 3이라는 걸 알려줬다. 그리고 이거는 0이기 때문에 굳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거는 요거는 적어도 알아야겠다. 2개씩 곱한 거. 2개씩 곱한 건 사실은 이거 단순하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맞죠?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대한 AB 플러스 BC 플러스 AC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3이 되고요.
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주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다. 아, 이거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3이니까 제곱하면 9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여기 0이니까 사실 이거를 제곱한 거를 곱한 거죠. 그러면 4분의 9를 곱하게 되면은 9 빼기 약분한 상태로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은 2분의 9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px가 나와 있고 x-1로 나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물어봤다. 너무 쉽죠? 나누는 걸 0 되게 하는 x값 1이죠. 그 1을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 빼기 1 빼기 1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2하고 마이너스 2는 이렇게 사라지게 되니까 4가 나머지가 된다. 간단한 문제였죠? 자, 이 문제는 높이가 x-2고요. 부피가 이거인 직육면체래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세 변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세 변이 곱해진 상태가 이 두 번째 밑줄근 상태죠. 그러니까 거꾸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중에 한 변이 높이기 때문에 높이는 하나 알려줬죠.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상태로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x-2라는 높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건 이미 알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진행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 지금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x제곱 개수가 a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a의 개수는 마이너스 a개고요. x개수. 그 마이너스 24. 자, 그러면 x-2라는 걸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로 갖고 있는 놈을 0 되게 하는 x값 2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곱해주시면 올리고요.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시고요.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해주시고요. 이게 나머지가 나오면 안 되죠.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돼야 되니까. 그럼 0이 돼야 되니까 A는 적어도 2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A가 2니까 사실 얘네들은 1하고 7하고 한 12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로 또 인수분해 됩니다. 이런 식으로 X자로 되는 거기 때문에 x-2는 높이고요. x 플러스 4는 뭐 어떤 변이고요. 얘도 변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두 가지의 변에 대해서는 이런 거고요. 높이까지 해서 이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해가시죠? 자, 근데 모든 모서리를 합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다 합해주면 되겠죠? x-2라는 거 4개 있고요. x 플러스 4도 4개 정도 있어요. 모서리가 직육면체라서 얘도 4개 있어요. 그러면 x-2도 4개 있고 x 플러스 4도 4개 있고 x 플러스 3도 4개 있다면 각자 더해주고 4배를 해줘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3x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됩니다. 그러면 전개하면 12x 플러스 20이라는 세 변의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12가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20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A는 2라는 거 알아냈고 그러면 싹 다 더해주게 되면 32에다가 얘까지 해서 34. 정답은 4번이 된다 할 수 있겠다. 자, 이번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됩니다. 홀수 부분만 더해지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게 0 되게 하는 거, 1 되게 하는 거, 마일 되게 하는 걸 찾기 위해서는 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나 마이너스 1이고 0이라는 얘기는 x가 0이기 때문에 x 갖고 있는 거 싹 다 0이니까 a0가 되겠죠. 자, 1 대입하겠습니다. 1 플러스 1 빼기 1의 세제곱. 그러니까 1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되겠고. 그럼 a0, a1, 그 다음에 a2, a3 뭐 다 적어볼까요? 몇 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 이번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뭐 짝수는 플러스로 나오겠네. 자, 홀수가 원하는 거라서 자, 두 개씩을 그대로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짝수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다 사라지고요. 빼게 되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2배씩 있으니까 이렇게 홀수끼리 더한 거에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된다 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를 해주세요 했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분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이걸 A로 치환해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7인데요. 이거 합차 공식이죠? A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7까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6인데 또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4와 A 마이너스 4라고 합차 공식을 할 수 있겠고, A를 이제 원상복귀 시킨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4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뭐겠어요? 당연히 변형이죠. 자, 2020의 세제곱 빼기 1인 거 보니까 형태를 보아하니까 2020을 A로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분자는요, A 마이너스 1하고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 약분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요거가 되고요. A에다가 2020을 넣게 되면 1을 뺀 거라 2019, 정답은 2번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박스로 되어 있고 조건들이 가나다가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일단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면 먼저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지금 어떤 생각을 좀 의심을 하셔야 되냐면, 앞쪽에 A-C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요 놈이 인수분해 되나? A-C를 갖고 있는 걸로 혹시 되는지 봤더니 됩니다. 완벽하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도 참고로 돼요. A 정도로 한번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에요. 물론 한 번 더 될 겁니다. 이런 힌트를 좀 얻어가면서 바로 이제 인수분해를 진입하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2A 플러스 C 하시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하시고 B가 있었고, 심지어 얘는 A가 있었는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합차로서 또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A 마이너스 C로 싹 다 묶어버리게 되면은 B제곱에 대해서 이 A 플러스 C에 대한 B 하시고요. 그 다음에 A 하시고 A 플러스 C가 있는데요. 참고로 얘도 돼요.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됩니다. 두 개 더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죠. 그렇기 때문에 A-C는 앞에 있었고, 그럼 B 플러스 A라는 부분하고요, B 플러스 A 플러스 C라는 부분이 0이 된다라는 걸로 접근하실 겁니다. 그러면 각자가 0이 되게 할 건데, 참고로 A, B, C는 세변의 길이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가 0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양수끼리 더는데 어떻게 0이 돼?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 0이 될 수 없어. 그러면 결국 조건은 뭐로 본다? A하고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본다. 그러면 AC가 같기 때문에 B에 대해서도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 식, 가라는 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C에다가 A를 넣으면 3A는 5B 마이너스 3A가 되고, 넘기게 되면 6A라는 값은 5B가 되고, 5로 나눠주게 되면 B도 나옵니다. 5분의 6A로 A보다는 5분의 1을 곱한, 즉 1보다 좀 큰 걸 곱했으니까 큰 거죠, 길이가.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더했다. 자, A가 두 개 있는 거랑 다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5분의 6A라는 부분도 더하게 된 거죠. 그게 32라는 거죠. 그러면 더하게 되면 2A 플러스 5분의 6A이기 때문에 5분의 16A인가요? 그게 지금 32라는 건데, 그럼 16과 12는 적어도 약분 정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를 곱해주면은 A는 10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값은 10을 넣게 되면은 2가 남아서 12가 되고요. 나머지 길이는 다 10이죠? 그러면 이등변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로 보자. 그러면 넓이니까 적어도 높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등변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정확하게 딱 절반이 잘린다는 거 아실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로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제곱하게 되면 100인데, 36을 빼게 되면은 64라 8 정도 되겠다. 그럼 밑변이 10이고요. 높이가 8이니까 12 곱하기 8을 하고 절반을 쪼개주게 되면 넓이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정답은 48이라는 4번이 정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반복 문제인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Z에서 켤레-Z를 빼고 Z에서 켤레-Z를 더한 게 일단은 먼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켤레-Z를 한번 찾아보자고. 켤레-Z는 이제 i가 있으면 다 마이너스를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붙이고요. 얘는 여기다 붙이고요. 근데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위로 좀 올릴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i라고 켤레 z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z 빼기 켤레 z가 뭔지 알아야 되고요. z 더하기 켤레 z도 뭔지 알아야겠죠. 자, z에서 켤레 z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i가 사라지고요. 맞죠? 그러니까 루트 2i에다가 i가 사라지죠? 그리고 2가 붙는 거죠. 그럼 좀 이쁘게 만들면은 유리어를 하게 되면은 i분의 루트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죠?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까요? 두 개 더하게 되면은 루트 2i분의 더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i가 남아요. 그럼 이렇게 또 약분이 되니까 유리어까지 진행하면 이걸 루트 2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대입을 할 수는 있잖아요.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i 세제곱 때문에 약분 정도 진행하면 루트 2 하시고 i 제곱, 즉 한마디로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지금 2분의 1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n제곱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상태에서 1제곱과 2제곱과 3제곱과 했을 때 마이너스 i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 주실 건데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 가로 안에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잖아요. 그걸 좀 묶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2로 묶어주게 되면은 여기 2분의 또 한번 가르칠까요? 1 플러스 i라는 놈이 되고요. 그걸 제곱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n제곱. 그러면 사실 n제곱을 분리하면 여기 n제곱이고 여기 n제곱이 되는 거다. 즉 한마디로 마이너스 루트 2의 n제곱이고요.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i, 그러니까 2분의 1까지 같이 거듭 제곱을 해주겠다. 맞죠? 여기를 2분의 1 플러스 i를 n제곱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i가 나오게 만들어줄 건데요. 조금 2를 대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뭐 몇 가지 대입하는 게 낫겠죠. 내가 이렇게 뒤쪽을 굳이 2분의 1 플러스 i를 바꾼 이유는 1 플러스 i를 제곱한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i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했다. 자, 그러면 그제 n에다가 한번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게 되면 앞에는 2가 되겠죠? 2 곱하기 자 2를 대입하면 뒤에는 4분의 1 플러스 i 제곱하면 2i가 돼서 약분하면은 2분의 i가 돼가지고 얘는 i가 되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n에다가 3을 넣게 되면요 3을 넣게 되면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요 3을 넣게 되면은 지금 이쁘게 나오진 않아. 그건 확실하죠. 왜냐면 1 플러스 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1 플러스 i가 어쨌든 이쁘게 나와야지만 마이너스 i만 나오죠. 자,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2i라고 할 것이고, 자, 이거를 만약에 4제곱을 한다. 4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플러스 i라는 부분만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세제곱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럼 저는 4제곱을 바로 갈 것 같아요. 4제곱 한번 가볼까요? 4제곱을 하게 되면은 루트 2가 4번 곱한 거라서 일단은 4가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4제곱이니까 16이 될 것이고 위에는 1 플러스 i를 제곱을 한 번 더 하는 거라서 이 i에다가 또 2i를 곱한 거라 마이너스 4가 된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쁘게 나오진 않죠. 그러면은 홀수는 안 갈 거야. 6 한번 가볼게요. 6을 가게 되면은 루트 2를 6번 곱한 거라 8 정도 나올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 2, 4, 8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2의 6제곱이니까 뭐 64가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i가 6번 곱한 거라서 제곱이라는 녀석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맞죠? 이렇게 3번 곱한 거죠. 그럼 2i, 2i, 2i를 곱한 거니까 일단 8, i 세제곱이고, 그러면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붙고 i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i가 되니까 드디어 마이너스 i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짝수만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비슷하죠.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조금 할 말이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도 반복인 부분이 있어요. 충분히 있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제곱을 했다? 자, 제곱을 하게 되면 밑에는 2i가 될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2i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로 해결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19제곱이라는 거는 적어도 제곱을 한 요놈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적어도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한 거를 몇 제곱까지는 할 수 있냐면 18 정도 들어가니까 9, 2, 18 해주시고 나서 한 번만 더 곱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걸 자꾸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1이고 얘까지 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하시고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요 놈을 제곱한 거는 이뻐요. 굉장히. 마이너스 2i분의 2i니까 마이너스 1.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이네요. 근데 20제곱이라는 건 얘를 10제곱한 거죠. 10제곱한 거죠, 똑같이. 그럼 얘 1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주려고 봤더니 뭔가 답이 좀 이쁘게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유리화 시켰어요. 즉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를 유리화 시키면은 1 마이너스 i도 위에도 1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거면 밑에는 제곱 더하기라 2가 되고요.
알파 제곱은 자, 이번 문제는 이 직선이 이 그래프하고 접한다. 그러니까 접한다는 얘기는 딱 점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고 해주시고 여기 넘겨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럼 이거의 근이 몇 개다? 한 개다라는 걸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판별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갈게요. 이거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6 정도 되겠네요. 판별식 0이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럼 6이 12 하니까 a가 6이거나 마인데요. 양수 a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6이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아래로 보이는 이차함수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x축은 0을 의미하죠. 그래서 두 개를 같다라고 둔 상태의 근이 마사와 b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좀 낫다. 두 근을 합한 거 a가 되고요. 두 근을 곱한 거 마팔이 되고요. 두 개를 더하면 b-4가 되고요.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4b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통해서 b가 2라는 걸 알 거고 2를 대입하게 되면 a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요놈의 최대값이 1이라고 나와 있대요. 자,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플러스 k-1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1 정도 되는데요. 1은 이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데 아래로 볼록이 있겠죠? 아래로 보니까 최소값 요놈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이제 k값만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대신에 최대값은요, 요 1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한 거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 플러스 2 플러스 k가 최대값 1이라는 거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 마저 대입하게 되면 마3이라는 정답이 나와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못 풀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솔직히 눈치를 채셨다면 이 부분 있죠? 분명히 묶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전개를 해서 한번 넘겨볼게요. 어떻게 묶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좀 1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다. 그럼 넘겨볼까요? 얘는 전개하지 마세요. 왜냐면 치환을 할 거라서.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x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3x 될 것이고 마이너스 7은 0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 묶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묶을 거냐면 별거 없어요. 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게 되면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 오, 그럼 플러스 1만 있으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만들어주고 원상복귀 시키세요. 마이너스 3하고 1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마칠되면 마이너스 4 정도 필요할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적어도 치환을 한다면 x자 공식이 된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4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거야 플러스 2 정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실근과 여기서 실근을 전부 곱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두 개근이 나오고 두 개근이 나오는데 각자가 과연 두 개근이 다 실수인지 판단한다.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할게요. 자, 이거 제곱해서 판별식 할게요. 1제곱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전부 다 실근이 나올 거고요.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의 제곱에 마이너스 8 정도니까 음수가 돼서 여긴 실근이 나오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실근이 나온다면 두근에 곱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3이라는 2번이 정답이 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이거의 한 근이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기 때문에 근이 분명히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근은 마이너스 i라는 걸 알 거고 대신에 나머지 근은 k라고 모르기